안녕하세요. 파이낸서입니다. 오늘은 11월 2 주차 11월 11 일부터 16 일까지 요 11월 2 주차의 주간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네이버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3 개의 회사가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 수입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셀트리온, LIG 넥스원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DB손해보험, 신세계 뭐 이런 순으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요 탑3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목표 주가가 가장 높게 나왔네요. 뭐 메리츠증권, 대시증권도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예, 현대차증권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3 분기 실적이 광고 두 자릿수 성장, 그리고 커머스 거래액 5% 성장하면서 6개 분기 만에 시장 초과 성장을 달성을 했다. 이 그렇다라는 건 최근 뭐 5개 분기 내지 6개 분기 동안 이 커머스 거래액의 성장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다라는 반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일평균 체류 시간이 10% 증가하면서 검색 광고 매출이 약 9.5% 정도 성장을 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은 3 분기 실적이 비용 효율화로 만든 성장이 아니라 탑라인 매출액이 이끈 이익이 성장했다. 나머지 증권사 리포트들은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 분기 매출액이 약 2.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많이 성장했네요. 38%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약 5,200억 정도 나왔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약 4,900억 정도였었는데 거의 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약 한 8% 정도 더 상회를 한 것 같아요. 다음에 서치 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을 했는데 부진한 광고 환경에도 10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안타 증권입니다. AI는 네이버에게 무엇일까? 최근에 네이버에서 그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을 한 가지 두 가지씩 조금씩 이렇게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그 사용자들의 이렇다한 반응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또는 뭐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이번 주에 한 18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중에 뭐랄까요? 좀 가장 시니컬한 의견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안정성만으로는 주가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실적 안정성은 높으나 향후 고성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약간의 사용자 그 이용률 확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뭐 미국의 구글이나 어떤 뭐 넷플릭스 같이 그런 좀 유의미한 그런 성장은 아직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앞으로 네이버에게 남은 과제는 이 AI 활용한 서비스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이 매출 확대 그리고 이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올해 예상 수치를 포함한 최근 4 개년 이 경영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은 꾸준히 계속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21 년에 7조, 8조, 9조, 올해는 한 10조 정도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3천, 1조 3천, 1조 5천억 거의 비슷하다가 올해 예상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뭐 15% 위선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계속 안정적인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 배당은 아직은 쪼끔 아쉽죠. 올해 예상으로 한 1,100원
정도 지급이 예상인데 그렇게 되면 한 0.5%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최근 주가 기준으로 네이버 주가가 약 190,000원 정도 보이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한 6 월 6, 7, 8, 9, 10 한 5 개월간 거의 뭐 한 15 에서 170,000 원대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리포트 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많이 상승해서 지금 현재 190,000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현대차증권 리포트입니다. 3 분기 매출액 약 8,800 억, 그리고 1, 2, 3 분기 누적 매출액 약 2조 4천억 정도 나왔고요. 이 실적이 이미 2023년 매출액이 이미 돌파했다고 합니다. 성장세가 좀 많이 빠르고 있죠.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입니다. 내년에 매출액 한 4조 4천억 원 예상되고요. 24년 대비 27%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조 6천억 원. 24년 대비 175%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36%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올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증권사들은 크게 뭐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네. 음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입니다. 3 분기에 매출액 약 8,80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빠졌습니다.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186% 정도 성장했고요. 그리고 3 분기의 영업이익률은 약 23.5% 정도가 나왔습니다. 25 년에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 등 고마진 품목 처방이 확대가 될 거고, 신제품 판매도 개시가 될 거다. 그리고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빠른 영업이익 회복이 기대가 된다.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24년에 매출 가이던스가 3.5조 원이래요. 그래서 3.5조 원은 달성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어 고마진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 원가율이 개선됨으로써 내년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셀트리온의 올해 추정치 포함한 최근 4개년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매출액은 21 년도에 약 1조 9천억, 2조, 2조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유지하다가 올해 좀 큰 폭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되죠. 약 3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7천억, 6천억, 6천억, 6천억.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ROE도 거의 뭐 한 10% 중반대에서 거의 올해는 한 3%까지 떨어졌고요. 다만 어쨌든 뭐 유보율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계속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EPS를 보시면 21 년도에 한 4천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2천 원 정도 수준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주가는 최근에 한 1 6 5천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연초에 240,000원 찍고 계속 박스권이죠. 한 210,000 원에서 한 17만 원 박스권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엔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1 6 5천원 1 6 5천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다음으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약 15% 정도 하회를 했다. 그리고 DB금융투자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 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수치가 미래에셋 의견과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입니다. 3 분기에 일시적인 수익성이 좀 부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제품군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다음으로 상상인 증권입니다.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장기 성장에 기반한 롱 온리, 그러니까 이 매수 포지션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3 분기에 저마진 수출로 인해서 기대치를 하회했다. KB증권도 마찬가지로 3 분기 신규 수주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내년부터 25 년부터는 수출 비중의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기대되는 대공망 그리고 유도 무기 체계의 해외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H 넥스원 실적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1 년도에 매출액이 1조 8천억에서 2조, 2조 3천억 그리고 올해는 3조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21 년도에 900억에서 1,800억, 1,800억, 올해는 약 2,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크게 한 7% 내외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PS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 5,500원, 8,000원, 올해는 한 9,000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주당 배당금은 약 2,000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24만 원인 거 봐서는 한 0.8% 정도가 예상이 되네요. 음. 주가는 엄청 올랐죠. 작년 이맘때에 한 8만 원으로 시작해서 거의 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서 현재는 최근에 27만 원 연중 최고치 찍고 그리고 현재 약 24만 원 정도 수준을 24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그 리포트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탑3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 많이 커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목표 주가,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번 새롭게 또 추려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은 STI, 그다음에 RFHIC, CJ 프레시웨이, 다음으로 SK 오션플랜트, 다음으로 잉그루드랩 요런 종목들이 커버가 됐습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STI는 4 분기 전방 투자 재개에 따른 가파른 실적 반등세가 가시적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주가 바닥 형성이 시도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되어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좀 특이할 만한 종목은 CJ 프레시웨이. 뭐 대놓고 이렇게 뭐랄까요? 대놓고 디스 아닌 디스를 하고 있네요. 극심한 죄송합니다. 디스는 아니네요.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시장과 연관성은 없고 대만과 한국 수요만으로 중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SK 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이쪽이 주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을 가장 높게 제시한 STI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TI는 매출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3천억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00억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한 7% 중후반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잉여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70%에서 계속 소폭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PS도 한 1,500원 정도 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16,000원인데 대략 한 PER은 포워드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한 1.5% 정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 2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주가는 올 3 월에 43,000원에서 한 여름까지 한 6월, 7월 정도까지 계속 유지하다가 7 월부터 엄청 많이 하락했네요. 거의 뭐 한 50% 이상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왔네요. 15,000원 찍고 다시 16,000원 중반대로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이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를 가장 낮게 제시를 한 기업들도 한번 추려 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하락 여력 탑 5 라고 봐야겠죠. 보시면 LG생활건강, HD스랩스, 펄어비스, 금호건설,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5 가지 종목을 추려 볼 수 있겠네요.
음 일단 좀 특이할 만한 내용 좀 살펴보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붉은 사막 출시일이 아직도 미정이다. 붉은 사막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사막이 올해는 뭐 이미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출시 소식 없을 것 같고 거의 뭐 빨라야 내년 늦으면 또 26 년으로 또 더 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붉은 사막 요 출시일이 언제로 이 발표되는지 요 부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 경기 주택 주택 경기 주택 건설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 분기의 적자는 공공주택이랑 SOC 현장 두 가지에서 다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음 그리고 여전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건설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은 이 부채 비율 추이를 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승 여력이 가장 낮은 반대로 이제 하락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본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매도 투자 의견을 IM증권에서 계속 매도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8 일에 에코프로비엠에서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고 하는 이 IR 데이 행사를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에코 프렌들리 데이 요 행사에 대한 자료를 이 좀 찾으실 수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번 주 2 주간 증권사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아직은 제가 쪼금 적응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약간 좀 표면적인 정보의 정리에 쪼금 그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요 부분 쪼금 더 적응됨에 따라서 제가 쪼끔 더 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쪼금 더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